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고 특히 어르신들께서 자주 겪으시는 질환인 대상포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상포진은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힘든 질환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대상포진이 왜 생기는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대상포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정확한 지식으로 바뀌실 겁니다. 먼저 대상포진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영어로 헤르페스 조스터 또는 쉰글스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몸속에 숨어있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수두를 앓으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가려움증으로 힘들어했던 경험을 갖고 계실 텐데요. 바로 그 수두를 일으켰던 바이러스가 대상포진의 원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두가 완전히 나은 후에도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척추를 따라 위치한 신경절, 즉 신경이 모여있는 곳에 숨어서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지냅니다. 마치 동면하는 동물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이 바이러스가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난 바이러스는 신경을 따라 피부로 이동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 심한 통증과 피부 발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를 비롯한 여러 국제보건기관에서도 대상포진을 새로운 감염이 생기는 질환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는 질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대상포진을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수두를 앓으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두를 앓았던 사람 중 약 3명 중 1명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대상포진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죠.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대상포진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리지 않는 걸까요? 바이러스가 다시 깨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한감염학회에서 제시하는 대상포진의 주요 위험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특히 5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대상포진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대상포진 환자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생합니다. 70대, 80대가 되면 그 위험은 더욱 높아지죠. 두 번째 요인은 스트레스와 피로입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지만 특히 과도한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피로가 쌓이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가 기회를 포착하고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저질환입니다. 당뇨병, 암,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등의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대상포진 발생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런 질환들이 우리 몸의 전반적인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장기 이식을 받으신 분들, 자가 면역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 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중에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약물들은 의도적으로 면역 기능을 낮추기 때문에 대상포진 위험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최근에 큰 수술을 받았거나 심각한 감염을 앓았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대상포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면역력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를 감시하고 억제하는 능력이 약해지는 순간 바이러스는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마치 경비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침입자가 들어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상포진의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상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조기에 발견하고 빠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가장 큰 특징은 피부 발진보다 통증이 먼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초기 통증을 단순한 근육통이나 다른 질환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몸의 한쪽 부분에 따끔거리고 쿡쿡 쑤시는 듯한 통증이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칼로 베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라고 표현하시고 어떤 분들은 전기가 흐르는 듯한 찌릿한 통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통증은 가벼운 접촉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바람이 스치거나 옷깃이 닿기만 해도 아플 정도가 됩니다. 이런 통증이 시작되고 나서 보통 며칠 후 같은 부위에 피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붉어지면서 좁쌀 같은 작은 물집들이 무리지어 생깁니다. 이 물집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서로 뭉쳐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대상포진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은 띠 모양을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발진이 몸의 한쪽에만 띠를 두른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대부분 가슴, 등, 옆구리, 얼굴, 목 부위에 나타나며 절대로 몸의 중심선을 넘어서 양쪽에 동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집은 처음에는 맑은 액체로 차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탁해지고 결국 딱지가 앉으면서 아물게 됩니다. 이 전체 과정이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통증과 발진 외에도 다른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미열이 나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전신이 나른하고 피로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발진 부위의 피부 감각이 이상해져서 무감각해지거나 반대로 과민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대상포진이 생기는 위치입니다. 얼굴, 특히 눈 주변에 대상포진이 생긴 경우에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눈으로 가는 신경이 침범되면 시력 손상이나 심지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 주변에 생긴 경우에도 청력 손상이나 안면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바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피부의 발진은 다 나았는데도 통증이 계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상포진 환자의 약 10-20%에서 이런 후유증이 발생하는데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몇 달 동안, 심한 경우 1년 이상, 드물게는 몇 년 동안 이 신경통으로 고생하시기도 합니다. 이 신경통은 일상생활을 매우 힘들게 만듭니다. 수면을 방해하고 옷을 입기도 어렵게 만들며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은 무엇보다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빠른 치료가 이런 후유증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대상포진이 의심되면 어떻게 진단할까요? 다행히 대상포진은 특징적인 증상 때문에 진단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경험이 많은 의사라면 환자의 증상을 듣고 피부 발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몸의 한쪽에만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물집, 그리고 그에 동반되는 특징적인 신경통은 대상포진의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아직 발진이 나타나기 전이거나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집에서 액체를 채취해서 바이러스를 직접 검출하는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PCR 검사라고 하는 유전자 검사나 바이러스 배양 검사 등이 있습니다. 혈액 검사로 항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과거에 수두를 앓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는 유용하지만 현재 대상포진이 있는지 진단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며칠 더 지켜보자, 곧 나아지겠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몸의 한쪽에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이 생겼을 때
특히 그 통증이 점점 심해질 때, 통증 부위에 붉은 반점이나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얼굴이나 눈 주변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상태거나 고령이신 경우라면 더욱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신속성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치료 가이드라인들은 모두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72시간 이내, 즉 3일 안에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중요할까요? 바이러스가 신경을 따라 증식하고 손상을 입히는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72시간이 지나면 이미 상당한 신경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후유증의 위험도 커집니다. 반대로 빨리 치료를 시작하면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며 통증의 강도와 기간을 줄이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치료의 핵심은 항바이러스제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약물은 아시클로버, 발라시클로버, 팜시클로버 등입니다. 이 약들은 바이러스의 DNA 복제를 방해해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 복용하게 되는데 정해진 기간 동안 빠짐없이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상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중단하면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통증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포진의 통증은 단순한 진통제만으로는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경이 직접 손상되면서 생기는 신경병성 통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진통제 외에도 신경통 치료에 효과적인 약물들을 함께 사용합니다. 가바펜틴이나 프리가발린 같은 항경련제 또는 특정 항우울제가 신경통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단기간 사용하기도 합니다. 피부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집 부위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2차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집을 일부러 터뜨리거나 긁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긁으면 흉터가 남을 수 있고 세균 감염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물집 부위를 씻을 때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고 깨끗한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려 물기를 제거합니다. 의사가 처방한 연고가 있다면 지시에 따라 바릅니다. 옷은 헐렁하고 부드러운 소재를 입어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면 소재가 좋습니다. 대상포진은 전염성이 있을까요? 대상포진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대상포진으로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집의 액체에는 바이러스가 있어서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사람, 특히 어린아이가 접촉하면 수두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집이 다 마르고 딱지가 앉을 때까지는 임산부나 어린아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면역력이 심하게 약한 환자, 눈이나 귀 주변에 대상포진이 생긴 경우,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영국 국가보건서비스 등 세계의 주요 보건기관들은 모두 50세 이상의 성인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상포진 백신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백신이고 다른 하나는 사백신이라고 부르는 제조합 백신입니다. 최근에 더 많이 사용되고 권장되는 것은 제조합 백신입니다. 이 백신은 예방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상포진 발생을 90% 이상 예방하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도 85% 이상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백신의 장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접종 후 최소 4년 이상 높은 예방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면역력이 약한 사람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생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도 안전하게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이가 많아도 효과적입니다. 70대, 80대 고령자에게서도 높은 예방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제조합 백신은 보통 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합니다. 2번 모두 맞아야 완전한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첫 번째 접종 후 2번째 접종을 잊지 말고 꼭 맞으셔야 합니다.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합니다. 주사 맞은 부위가 붓거나 아프거나 근육통, 피로감, 두통 등이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2, 3일 내에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대상포진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50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권장됩니다. 과거에 대상포진을 앓았던 분들도 재발 방지를 위해 접종을 권장합니다. 다만 완전히 회복된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후에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특히 당뇨병, 만성폐질환, 심장질환, 만성신장질환 등이 있으신 분들은 대상포진 위험이 더 높으므로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합니다. 반대로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신 성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적이 있는 경우, 현재 급성 질환으로 아픈 경우,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미루거나 피해야 합니다. 백신 외에 일상생활에서 면역력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스트레스 관리 등이 모두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크게 약화시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고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해 원인부터 증상, 진단, 치료 그리고 예방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대상포진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을 찾으세요. 특히 몸의 한쪽에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이 생기고 그 부위에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의료진을 만나세요. 72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둘째, 50세 이상이시라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고려하세요. 백신은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지자체별 무료 백신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진행 중이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평소 면역력 관리에 신경 쓰세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모두 중요합니다. 넷째,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꾸준히 관리하세요.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대상포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상포진은 심한 통증으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이지만 동시에 예방과 조기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거나 의심스러운 통증이 있다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대상포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건강을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